아이가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마구 지르는데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이는 왜 물건을 던질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거나 단순히 놀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왜 화가 났는지 살펴보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며 그 마음에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물건을 던지면 다칠 수 있어. 그러니 던지지 말고 싫어 라고 말로 해야 해 등과 같이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친절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 놀이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라면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음껏 던지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던지면 위험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은 사전에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이콘, 종이, 휴지, 천 등으로 된 공 등 던져도 위험하지 않은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 준비해주고 아이와 함께 놀이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바구니에 푹신한 공 던져보기, 엄마 팔로 만든 골대 안에 공 던져 넣어보기 등 아이가 할 수 있는 던지기 놀이를 준비해주세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행동으로 이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표현 방식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지도해 보세요. 아이가 소리를 질렀을 때 깜짝 놀라며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준 적은 없었나요?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과장된 반응을 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통하는 방법이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임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때로는 무관심이 훌륭한 훈육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안 돼. 소리를 지르지 않고 말하면 그때 들어줄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부모님께 다시 조용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때 요구를 들어주고 칭찬해주세요. 소리에도 크기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크기를 개념화해주세요. 이럴 때 목소리에 대해 크다, 작다는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숫자를 통해 크기를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은 귓속말, 2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크기, 3은 한 걸음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크기라고 수치를 정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에는 지금의 소리가 숫자로 몇이고 또 몇으로 줄여야 하는지 알려주면 아이가 자신의 소리 지르는 행동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저 못하게만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럴 때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자연스레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